자, 수업 시작할게요, 여러분.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 문법하고 논리 수업은 들으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오늘 저하고 독해 첫 수업이니까 1교시 다 할진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독해 관련된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여기 영어 전에 하신 분도 있고 전에 좀 했어? 그럼 편입 영어도 처음이지. 네, 그래서 크게 보면 편입 영어도 영어긴 한데 그래도 기존에 뭐 토익이나 토플이나 여러분 뭐 수능 뭐 많이 하시니까 그거하고 이제 편입 영어, 제가 담당한 파트가 독해 파트니까 독해 파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아주 디테일하진 않아도 대략적인 1년 커리.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도 요 첫 수업에 못 들으신 분들은 요 강의 들으시면 아, 루디쌤 따라하면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참고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1교시 하고요. 그 다음에 2교시부터 이제 본 수업 좀 들어가게 할게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자, 여러분 저하고 처음 만났으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또 저하고 얘기하실 일 있겠지만 우선은 그래도 이름은 알아야겠죠. 이게 제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궁금하지 않겠지만 혹시나 궁금하면 네이버에서 나를 치면 내가 많이 뜨니까 거기에 내가 학력이든 뭐 여태까지 책 썼던 거 쭉 뜹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게 내 영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전쌤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예전에 공부했던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루디쌤이라고 많이 부르니까 그래서 루디쌤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끔씩 뭐 교수님 하여튼 호칭도 되게 다양한데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그냥 쌤쌤 부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내 호칭. 자, 내 소개는 끝. 원래 예전에는 첫 시간에 내 소개를 한 30분 동안 했었거든. 내가 막 한 49개국을 다녔다, 뭐 어디서 뭐 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줬었는데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쓸데없는 얘기라는 게 입증됐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담은 별로 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고 또 수업하다가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드릴 게 편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편입 영어에서 독해. 자, 편입은 여기 원장님도 계시고 다 이게 전문가들 계시니까 여러분 상담받고 하면서 설명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설명은 좀 빼고 여기서 이 편입하면 사람마다 좀 목표치가 다른데 이게 선생님마다 다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편입했을 때는 무조건 어디에 가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냐면 베이스가 건국대야. 이건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한테 강요할 생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건대 이상을 갖다가 편입해서 가셔야 나중에 여러분이 학력이든 뭐 취업이든 유학이든 사실 건대도 좀 약하죠. 그래서 뭐 서성, 한중경, 외시 이렇게 여러분 많이 따지시는데 기본적인 베이스 라인을 갖다가 여기 이상은 반드시 하셔야겠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1월 달부터 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3월이나 5월 달부터 시작한 사람보다는 목표치가 높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편입이. 그러면 편입 영어라는 게 문법, 그 다음에 어휘, 논리, 그 다음에 독해.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데, 자, 요 이제 건대 이상을 갖다가 중상위권이라고 얘기했을 때, 요 중상위권 대학의 가장 큰, 이제 학교마다 약간씩 문항 분포가 다르겠지만, 가장 큰 공통점은 이 두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평균을 따지면 40문제, 60분. 요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는 50문제, 어느 학교는 40문제, 어느 학교는 45문제. 그 다음 어느 학교는 70분, 어느 학교는 90분. 이렇게 되게 되는데 대체로 여러분이 지원하는 대학교들은 대부분 40문제, 60분 이렇게 풀게 돼요. 이게. 그 다음에 문항 분포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요 문법은 2개에서 4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는 4개 전후. 그다음 나머지가 이제 논리하고 독해를 차지하는데 논리가 4개에서 6개 정도.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다음 나머지가 독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2개, 4개, 4개 이렇게 잡으면 10개니까 독해가 30개가 될 것이고 4, 4, 6 하면은 14개니까 독해가 26개가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물론 학교마다 약간씩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출제 비중이 이렇습니다. 오케이? 뭐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상위권 대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맨 처음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나중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을 좀 많이 하셔야겠죠. 오케이? 그런데 이제 독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면 요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상반기에 이제 독해를 아예 안 하고 문법하고 어휘 위주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요 생각을 해보면 쉬워. 그 여러분들 수능 보잖아, 그지? 수능 보면 언어 풀잖아, 언어 영역. 그럼 언어 영역 풀면 우리가 국어 문법을 몰라서 틀리는 건 없을 거야, 그지? 여러분이 뭐 따로 뭐 공모를 준비한다 그래서 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라는 등 무슨 아야 어여 해갖고 무슨 시대적 변화라든지 이런 식의 문법만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는 어렵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국어 문법을 몰라서 리딩이 안 되는 경우는 없잖아, 그지? 또 하나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 언어하고 언어역 풀 때 언어역에 나오는 단어들이 너무 어렵거나 많아가지고 내가 그게 이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어휘 실력이 국어 어휘 실력도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국어 리딩을 할 때 어휘가 막혀서 틀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국어에서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문법이나 어휘가 된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 언어역을 할 때 우리가 풀면은 100점 못 맞지. 그지? 맞잖아. 그죠? 그리고 언어가 점수가 굉장히 안 나온 친구들도 많잖아. 그 얘기를 갖다가 영어라는 것도 영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언어라고 먼저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똑같이 대입해보면 요게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요게 만약에 요거하고 이거 자체가 그냥 독해를 갖다 그대로 결정하는 거라면 사실은 우리가 학원에서도 혼자서든 독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문법 공부하고 어휘 공부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내가 요거 관련돼서 이제 일로 이제 건너가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고 했는데 왜 그 말씀을 드렸냐? 자, 집중해봐요. 문법. 근데 문법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이 문법은 그래머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머. 그래머라고 하는데 이 그래머는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이건 내가 나누는 범주가 아니에요. 그 영어 학에서 전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나누는 범주인데 첫 번째가 요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가 요 파트가 있어요. 들어봤을까? 요거는 이제 한국말로 뭐라고 해석하냐면 어법이라고 표현하고 이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문이라고 표현해요. 요거 이제 표현하는 게.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러면 여러분 쉬울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시다. 또는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러면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면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렸다고 해요. 오케이?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요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뭐 문법 시간 아니니까. 이거 자체가 정보란 뜻이잖아. 그치? 정보라는 건 영어에서는 뭐 보통명사, 물질명사 이렇게 또 나누는데 거기서 어려운 말로 뭐 추상명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런 단어 앞에는 이거 쓸 수도 없고 이거 써가지고 S 이렇게 쓸 수도 없다.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나눴어 내가. 그럼 영어에서는 요 is라는 게 있잖아. 그지? 그럼 영어에서는 항상 요 is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딱 나눴을 때 요 앞에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어라고 해. 그럼 영어에서는 is라는 동사 바로 뒤에 뭐라 하냐?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나와야 된다고 해요. 이건 여러분 이제 문법 때 배울 때니까 오늘 제가 샘플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보호가 와야 되는데 보호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되느냐? 형용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요 ly를 쓰면 틀린다. 이걸 배운단 말이야. 자, 제가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다 뭐라고 하느냐? 어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또는요, 이렇게 해볼까?
그죠? 이런 문제가 있어. 난 루디를 알고 있는데 what is kind? 무엇이 친절해? 뭐 이런 뜻인가? 자, 결론적으로 영어에서는 이처럼 명사가 나오고 뒤에 이런 긴 단어 같은 게 나왔을 때 요게 해주는 역할은 앞에 나온 명사를 설명해 준다고 하는데, 자, 지금 문법 시간 아니니까 이거 입에 또 상관없어요. 이처럼 이 what이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what은 명사 뒤에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뭘로 고쳐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고쳐야 맞다. 이제 이런 걸 배울 거야, 여러분이. 오케이? 이런 걸 다 뭐라고 합니까? 어법이라고 해요. 자, 오늘 수업에서 첫 번째 시간에 내가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해. 왜냐면 이게 여러분 1년 동안 공부하는 디렉션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이해하죠? 그럼 내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이 부분 있잖아. 지금 내가 설명한 게 뭐에 대한 예시야? 어법에 대한 예시잖아. 그지? 자, 잘 봐. 내가 오늘 어떤 단어 앞에는 뭐 관사를 쓸 수 있다, 없다, 어떤 거 쓸 때는 that을 써야 된다, what을 써야 된다, who를 써야 된다, 어떤 거 할 때는 as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오케이? 이거 내가 오늘 배웠어. 오케이? 요거 하고 여러분이 독해짐을 읽고 이해하는 거와의 연관성을 생각해봐. 그지? 없지, 연관성이. 없어.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그지? 먹다의 과거형이 먹었다지. 보다의 명사형이 봄이지. 이때 요 쌍쇼리 있죠. 이걸 갖다가 국어에서 과거 시제 선언말 어미라고 불러요. 국어에서 내가 예전에 논술 선생도 해가지고 국어 좀 잘해. 그리고 참고로 난 언어형 만점이에요. 그 다음에 보다에서 봄이 있지. 요때 요 미음 있지, 미음. 이거를 명사형 전성어미라 불러. 자, 오늘 국어 문법 하는 거 아니니까 쫄지 말고. 그럼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먹다가 먹었다로 쓰일 때 뭐 이렇게 쓴다. 그지? 또는 보다가 봄이라고 쓸 때 됐지? 그럼 내가 오늘 이런 국어 문법을 배웠어. 이거 하고 내가 수능에서 언어 영역을 갖다가 읽고 이해해서 뭔가를 맞추는 거하고는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지. 지금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하는 게 문법 수업이 의미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강조하는 표현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상반기에는 문법을 잡아야 된다. 맞아. 잡는 게 맞아. 맞는데 항상 문법이 안 되면 독해가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문법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쭈삣쭈삣해서 뭐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경우가 뭘 얘기하냐면 뭐 오형식이요. 1형식부터 2형식, 5형식. 또는 뭐 가정법이요. 뭐 들은 거 이것저것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지?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시가 뭐예요? 지금 내가 말한 뭐 이런 거야. 첫 시간이니까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내가 만약에 새였다면, 그럼 영어에서 시제가 현재 과거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현재가 아니고 과거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과거니까 I am, I was에서 was 쓰는 게 맞잖아. 내가 만약에 과거에 새였다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이렇게 썼단 말이지. 아이고, 과거시 쓸게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새였다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오케이? 근데 봐라. 내가 지금이 아니고 옛날에 새였다면 그럼 쓰면 시제가 was 쓰는 게 맞단 말이야. 그런데 영어에서는 내가 과거에 실제로 새였냐 아니면 새가 아니었지만 새라고 불가능한 사실을 가정하냐. 이걸 영어에서 이제 구분합니다. 나중에 문법 때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was 쓰면 틀리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렇게 써야 돼. 예전에 공부한 분들은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걸 어려운 말로 뭐 가정법 과거라 불러요. 그럼 내가 지금 너 이거 안 받았어? 갖다 주시겠지? 설명 들어. 쉬는 시간에 보여도 되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새였다면 때 was 쓰면 틀리고 was 쓰면 맞다. 오케이? 요걸 아는 내가 문법적 지식과 내가 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거는 연관성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건 동일한 얘기야, 지금 주제가.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가 우리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어떤 얘기를 되게 많이 듣냐면 맨 처음에 뭐든지 뭐 해야 된다? 문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문법이라고 두리뭉실하게 생각하는데 문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있다? 어법, 유세지가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있다? 스트럭처가 있다. 그래서 어법에 대한 건 뭐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어법은 뭐냐? 어법을 왜 배우냐? 이거는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이거 설명할 건데 두 번째 스트럭처, 그죠? 구문입니다. 구문. 그럼 구문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문법 중에서 뭐하고? 독해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독해하고. 자, 보세요. 우리가 자, 너 중간에 왔어도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들으면 돼. 자, 야, 이게 몇 분 수업이냐? 이게 45분 수업이지. 몰라? 수업 시간 모르지. 자, 한 대까지 합시다. 잠깐만. 수업 시간에 써있냐? 이게 수업이 45분이요? 자, 봅시다. 스트럭처. 그럼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구문이란 불러. 그러면 구문을 갖다 풀어볼게. 구 플러스 문이잖아. 여기서 이 구가 뭐냐면 구조. 문이 뭘까? 맞춰봐. 문. 그래. 문장이야. 그럼 이걸 풀었으면 뭐야? 문장의 구조야. 구문이라는 거. 문장의 구조. 자, 문장의 구조란 말도 추상적이지? 그러면 문장이라고 했을 때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성분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건 우리 몸에 뭐 80몇 프로가 물이라며 뭐 물, 단백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뭐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건 바퀴, 차체, 뭐 핸들 뭐 있잖아, 마찬가지로, 그지? 그럼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문장의 구성 요소는 크게 이렇게 나눠요,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누냐? 문장의 주 요소 또는 주 성분이라고 나눠요. 이렇게 하나로 나누고 또 하나가 뭐냐면 수식어 이렇게 하고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것도 뭐 내가 나누는 기준은 아니고 영어에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럼 문장의 주성분이란 게 뭐냐? 여러분한테 익숙한 주어 또는 동사 또는 서술어 또는 목적어, 보어 요 네 가지를 갖다가 보통 문장의 주성분인데 여러분이 여기서 까먹으면 꼭 나중에 강조하겠지만 기억해야 될 건 주성분은 중요하고 수식어는 쓸데기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여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요. 그 다음에 수식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형용사, 부사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문장의 구조라는 건 뭐냐면 문장을 이루고 있는 주성분과 수식어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문장의 구조라는 건 뭐냐?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가 서술어고 어디가 목적어고 어디가 보어고 어디까지가 형용사 어디까지가 부사인지 이걸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게 이게 문장의 구조야.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문장. 이게 문장의 구조가 파악이 안 되면 이제 여러분이 단어를 안다는 전제하에 어떤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냐면 since 뭐뭐한 이유래로 새벽, 역사, 저곳은 있는데 안에 마음속 인간 길어 위하여 개인의 자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완전 초급 단계에서 단어를 안다는 전제에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나중에 여러분 이제 구조라든지 이런 거 좀 볼 수 있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나한테 배웠다고 칠게. 그러면 내가 항상 모든 문장에서 해석이나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뭐냐? 주어. 두 번째가 뭐냐? 동사. 이걸 파악하라고 내가 계속 얘기해 주거든.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이 문장을 봐봐. 그럼 이 문장을 보면 이 부분에서 뭐냐? 요게 동사야. 요게.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뭐냐? 이게 주어야. 이건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내가 설명드리는 건 어법이 뭔지, 구문이 뭔지 내가 선생님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열망. 열망. 열망이라는 것이 has been 있었다. 이게 가장 핵심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한테 더 배웠어요. 그래서 수식어가 뭔지 배웠어. 오케이? 그럼 수식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형용사 또는 부사인데 이처럼 영어에서 since 이런 단어를 갖다 우리가 전치사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전치사는 있잖아. 항상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 이상이 붙어 다니는 거야. 영어에서는. 그럼 무슨 말이냐면 since the dawn 해볼게. of history 두 단어지만 한 덩어리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사의 새벽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자, 동사지? 동사 앞에 나온 대열은 이거 지금 나중에 본 수업하는 것은 지금 약간 샘플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동사 앞에 나온 대열은 뭐 하지 않는다?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has been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열망이 개인의 자유를 향한. 그러니까 이제 이어서 한번 해석해 보면 개인의 자유를 향한 열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그럼 이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구문 분석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since the dawn 부사, of history 형용사, there has been 서술어, in the mind 부사, of man 형용사, longing 열망 주어, 명사, 그지? 주어 맞죠? 뭐뭐를 향한 부사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는 내가 지금 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냐면 어떤 s를 붙여야 된다, 뭐를 갖다가 뭐 빼야 된다 그 얘기 안 하지. 그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뭐야? 요거 하는 거지. 그럼 이게 뭐야? 하나의 구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고 이 문장이 전체적으로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구조가 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설명 위주로 했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이런 걸 우리가 배우는 이제 구문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학습 방향은 약간 또 괜찮아? 급격하게 졸려? 급격하게 졸려? 미안해. 쌤이 원래 수업이 지루해. 내 수업 지루한데 걔도 잘 들으면 영향가 있어. 예. 이게 다른 무버 선생님 하도 사자우를 지르니까 잠을 잘 수가 없지. 시끄러워서. 자, 지금 내 말 잠깐 이해하실까요? 선생님 더 얘기하겠지만, 자, 한 번만 다시 얘기하면 저쪽에 이제 내 편입이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자, 그중에 이제 관련돼서 지금 내 독해 이제 파트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향후 내가 지금 독해 학습 방향 얘기하는 거고, 이거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편입 독해 특징을 얘기해 줄게. 그래서 자, 다시 일로 오면 여러분이 맨 처음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되니까 독해라는 걸 우리가 문법 플러스 어휘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 그지? 생각을 하는데 문법 어휘야. 그지? 오케이? 근데 문법은 파트가 두 가지가 있다. 어법하고 수록처 파트가 있다. 되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수업 때도 전반적으로 80% 90% 배우는 것도 이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내가 문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하는 것도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디 가서 문법이 내 어려우라고 할 때는 여러분은 구분해서 설명해야 돼요. 뭐라고 설명해야 돼? 저는 어법이 어려워요. 저는 구문이 어려워요. 그런데 구문은 사실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어렵다고 하는 건 대부분 다 뭐야? 어법이야. 그런데 되게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법을 못한다고 독해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 나는 문법, 특히 어법이 안 되니까 독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 연관성이 없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마치 국어를 얘기할 때 먹다, 먹었다고 얘기하고 보다, 봄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먹다가 먹었다로 바뀌었을 때 요 쌍시옷이 과거 시제 선어만 어미, 보다가 봄으로 바뀌었을 때 명사형 전선어미. 난 이런 거 몰라요. 그래서 나는 언어를 풀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다고. 전 선생님 메시지 이해했지? 지금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뭐라고? 어법 파트고 뭐 내가 다양한 예시 들었는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또 다른 파트는 뭐예요? 구문.
그럼 구문이라는 건 뭐다? 문장의 구성 요소. 그래서 문장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뭐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제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 덩어리를 갖다가 찾아보는 게 우리가 구문 구조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독해 맨 처음에 독해 우리가 공부하는 독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독해를 잘하려면 생각해봐. 어휘도 다 외우고 해야겠지만 독해만 놓고 오면은 가장 첫 번째 출발점 뭐겠니? 요거겠지? 원 센텐스. 하나의 문장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해야겠지. 영어 문장 갖다가 국어처럼 내가 편하게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그 영어 문장들이 많아 있는 독해지문을 갖다가 원활하게 여러분 이해하고 보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하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겠죠. 그죠? 예. 그러면 해석을 갖다가 내가 잘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독해의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해야 된다? 어디서? 구문에서 시작해야 된다. 지금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1월, 2월 달, 그래서 1월, 2월 달은 요거 프린트 이거 가지고 배우시고 이게 제 교재 지금 편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번 디스플레이 돼 있는데 제 거 책, 독한 독해 그거 가지고 이제 3, 4월 달에 다시 한번 리뷰식으로 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니까 이 상반기에는 요거 위주로 공부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학습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배울 때 1, 2, 3, 4 내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 파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제냐면 상반기 때 독해 관련돼서는 저하고 구문을 배우는 거예요. 이 구문을 배우는 것 자체가 뭡니까? 어떤 문장을 갖다가 내가 국어처럼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던지는 메시지는 좀 이해하실까요? 오케이? 이거 좀 쓸래? 간단하게 정리 좀 해놓을래? 간단하게? 꼼꼼하게 쓸 필요까지는 없고 나중에 복습할 때 내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여러분한테 리마인드가 되게 좀 적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서 교재 달라 그래. 없어? 어? 아, 거기 있어? 그건가 보다. 이쪽은 지울게요. 이쪽은. 이건 뭐 본 수업은 아니니까 뭐 아주 꼼꼼하게 쓸 필요 없어. 여러분이 나중에 복습할 때, 아, 그때 그런 내용 배웠고, 루드쌤이 어떤 거 강조했지, 요 내용만 여러분 리마인드 되면 되겠어요. 나중에 니네가 무슨 얘기할 때도 저는요 문법에서 어법 배우러요. 전 문법에서 구문은 좀 되는 것 같아요. 문법에서 어법은 되는데 저는 구문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제대로 배운 사람이지. 근데 보통 얘기할 때 그냥 영어가 어려워 이렇게 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잖아. 이해하냐? 됐어? 다 지워요? 됐어? 아 이거 일반적인 분필 주개가 잘 지워지는데.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우리 독해 출발점 뭐냐? 독해 출발점은 구문을 배운다. 그럼 이거 배운 이유가 뭐다? 문장 해석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됐죠? 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문장을 해석을 잘했어, 그지? 그런데 잘 봐잉. 이름이 어떻게 돼? 다위가 여기 올 때 어떻게 와? 너 대충 오는 루트를 말해봐. 버스 갈아타? 지하철 타고 와? 걸어와? 오케이. 그럼 내가 다위한테 있잖아. 다음에 내가 어떤 숙제를 냈어. 그 숙제가 뭐냐면 집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올 때 네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수를 세 가지고 와. 내가 이렇게 냈단 말이야. 숙제를 갖다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없지. 지하철에 한두 명이 타냐? 난 버스 타면서 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그게 다른 말로 뭐냐? 팀이지, 팀이. 팀이 알지? Too much information. 요즘 많이 쓰는 약자잖아. 팀이잖아. 팀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무나 뭐야? 과잉 정보지? 맞지?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해, 이제. 자, 다이양 다음에 오실 때는 집에서 학원까지 올 때 지나가다가 혹시나 빨간색 자켓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몇 명인지 세 가지고 와봐. 라고 내가 말했어. 그거는 가능해, 안 가능해? 충분히 가능하지. 왜? 내가 이렇게 쭉 보다가 난 뭐만 보면 돼? 빨간색이 있나 없나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디렉션이 없을 때는 과잉적 보니까 그게 안 되는데 두 번째 뭐가 생기면 타켓이 생기면 뭐가 돼?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찍어서 읽을 수가 있지.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첫 번째는 구문을 배우는 거고 두 번째, 사실 이제 이게 가장 우리가 가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인데 뭐 해야겠어요?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죠? 우리가 원 센텐스를 하든 간에 결론적으로 풀려고 하는 건 뭐야?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요거를 배워야 여러분이 원 센텐스 갖다가 배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 이걸 배울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편입 독해가 다른 시험하고 어떻게 다른지 같이 얘기할게요. 그러면 우선 내가 문제를 풀려면요. 기본적으로 편입 독해 유형을 알아야겠죠. 맞잖아. 편입 독해 유형을 알아야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편하게 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불러볼래? 뭐가 있을까? 아무나 불러봐. 첫 번째,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어? 빈칸. 그래, 좋아. 빈칸. 두 번째, 순서. 너 공무원 하다 왔냐? 이거 보통 공무원 학생들이 부르는 순서하고 비슷한데? 순서. 또, 주제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거 주제 아니냐? 그지? 또 뭐 있을까? 내용, 일치, 불일치 이런 거겠다. 그지? 그럼 내가 여기다 쓸게. 미출진 표현. 미출진 표현의 문맥상을. 요거 찾는 거. 그 다음에 윗거를 통해 중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 인포, 추론할 수 있는 거, 이 문제. 자, 제가 왜 이렇게 나누냐면요. 영어에 있는 독해 문제는요. 크게 편입 독해 얘기하는 거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요거 빈칸, 순서, 밑줄친 표현. 요거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류고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여기다 써볼게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주제, 제목, 요지 다 똑같습니다. 또는 글의 분위기, 작가의
태도.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첫 번째 이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내용, 여기서부터 쓸게. 단위로 갖다가 추론 문제 유형이라고 부르는데 추론 문제 유형에 뭐가 있냐? 빈칸, 순서, 배열, 논지, 일탈, 밑줄친 부분, 하나 더, 문장, 사배 이런 게 있어요. 세 번째가 뭐가 있냐? 내용 파악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파악 문제는 내용, 일치, 불일치 이게 있고요. 윗글 통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 인포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나하고 같이 공부했을 때 여러분 리딩 스킬. 자, 봐봐. 스킬, 리딩 스킬이라고 했을 때 이 스킬의 가장 핵심은 뭘까? 독해에서 리딩 스킬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요게 스킬의 핵심 아니겠냐? 맞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국어, 그러니까 영어 독해 지문과 플러스 해갖고 해석본을 주고 영어 문제를 풀려면 풀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한정된 시간 동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해석도 다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맞추는 게 그게 리딩 스킬의 가장 핵심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잡대한 게 있겠지만 그럼 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에서 이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몇 번이냐? 요거하고 요거야. 아쉽게도 요 3번 이거는 리딩 스킬이 없어. 굳이 말하면 여기에 말하면 필요한 리딩 스킬은 뭐냐? 빨리 정확하게 읽는 보통의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속도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용 일치는 윗글을 통해서 보았을 때 맞는 거, 틀린 거. 지금 이해하죠? 요거는 맞는 거 틀린 게 첫 번째 줄에 나올지 마지막 줄에 나올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편입 문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 문제 유형 푸는 것도 마찬가지고 추론이나 주제 제목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요거 풀기 위해서는 잘 들어라. 전체 정보가 필요하든 또는 부분적인 정보가 필요하든 간에 집중.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니네가 나오고 문장에서 빈칸 넣기를 풀잖아? 그러면 잘 들어. 여기 있어? 지금 쭉 나와요? 여기에 빈칸이 있어요. 이렇게 빈칸.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빈칸 메꾸는 게 문제야. 됐지? 빈칸 메꾸는 게 문제야. 이때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10문제 중에 정확해 8문제 정도가 돼요. 10개 중에 8개 정도가 어떻게 풀 수 있냐. 요 빈칸을 중심으로 해서 요 문장과 이 문장만 읽으면 답을 다 찾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분적인 읽기를 통해서 맞출 수가 있다고. 그런데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었을 때 나하고 하면 너희들이 가장 많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선생님하고 한 문장 두 문장만 읽으면 다도 답을 찾는데 내가 읽으면 못 찾겠어요. 요 질문을 진짜 많이 한다고. 그러면 가장 큰 차이가 뭘까?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원 센텐스 한 문장을 해석하는 스킬 또는 역량의 차이가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해석할 때는 문맥으로 보든 약간의 의역을 하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자연스러움이 많이 떨어지니까 읽은 다음에도 잘 이해가 안 되겠지. 지금 이해하니? 그래서 다시 한번 본론을 얘기하자면 내가 상반기에 이 구문을 강조하고 해석을 강조하는 거는 그러면 앞으로 루디쌤은 독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다 빠지지 말고 다 읽으라는 얘기냐? 절대 그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티미가 생긴다고. 왜?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읽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문장에 내가 집중했어? 두 번째 문장에 집중했어? 그럼 다 읽잖아?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경우 없어? 아까 마찬가지로 내가 예를 들었잖아. 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 길거리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 다 세보라고 하면은
그럼 못 써. 마찬가지로 어떤 독해집을 읽었을 때 거기에 나온 내용을 하나라도 빠지지 말고 다 이해되라고 하면 못해. 근데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까지 올 때 만약에 길을 가다가 마주치는 사람 중에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 수만 세요라고 하면은 그건 여러분이 찾을 수 있잖아. 마찬가지야. 우리가 문제를 풀건 할 때도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니까 내가 독해 지문에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으면 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이 나와 있는 문장도 어떻든 간에 하나의 문장으로 나오잖아. 그럼 그 문장, 원 센텐스를 뭐 해야 돼? 여러분이 명확하게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독해 지문을 막론하고 반드시 꼼꼼하게 해석해야 되는 문장이 있고요. 집중. 대략 이런 내용인가 보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얘는 쌩까 넘어가. 그래서 나중에 나하고 뭘 배워야 되느냐? 강약, 중간약, 강중약을 배워야 돼. 그런데 이걸 배우지 않으면 이제 성실한 친구들은 모든 문장을 어떻게 보냐? 다 강으로 보는 거야. 그럼 이게 뭐에 빠지는 거야? 티미에 빠지는 거야. 이렇게. 또 어떤 친구들은 뭘로 봐? 너무나 약으로 봐. 그것도 팀이나 마찬가지겠죠. 기억에 남는 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강약, 중간약 나중에 리듬을 배우셔야겠어요. 그래서 편입은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근데 사실 이런 유형이라는 건요, 뭐하고 똑같냐? 공무원이나 다른 시험이라고도 별 큰 차이는 없어요, 유형별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편입 독해 하고 기타 시험 했을 때, 그럼 편입 독해가 이제 기타 시험하고 유형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적인 이제 이걸 생각해 보자고. 이건 이제 문제 유형이죠? 내용. 오케이? 여러분이 이제 제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교가 대부분 서강대, 성대, 뭐 한양대, 중대, 외대, 경희대는 토익 보니까 빼고, 뭐 이대, 또 있냐? 있어? 여기 말고 나는 반드시 가야 되고 대학교가 있을까? 여기 가.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들은 데 가. 내가 아까 건대 얘기하긴 했지만 건대도 약해. 하여튼 자, 이런 대학교 보면 약간씩 유형별 차이가 있는데 잘 봐잉.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대, 이대까지. 외대는 않고. 요 5개 학교의 내용상의 공통점이 뭐냐? 아카데믹한 독해 지문이 많이 나와요. 그럼 아카데미라는 게 어떤 뉘앙스냐면 프랙티컬하고 반대말이야. 그럼 프랙티컬은 여러분이 어디서 보냐? 이거 가장 극단적인 시험이 이거잖아. 토익이잖아. 비즈니스 레터라든지 무슨 광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이 아카데미라는 건 뭐냐? 학문, 학구적인 거 이런 거 아니냐, 그죠? 아카데미가?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제일 많이라고까지 뭐 하지만 반드시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철학, 문학, 사회학, 경제학 이런 것들. 그 다음 또 뭐도 나올까? 과학 관련된 뎁스 있는 독해 지문. 의외로 시사는 의외로 많이 안 나와요. 시사는. 그런데 많은 학원들 보면 막 시사형을 시사형하고 뭐 졸라 강조하잖아. 그건 다 상술이에요. 나도 예전에 지금 와서 반성하는데 맨 처음에 편입생 시작했을 때 막 시사형을 무지하게 강조했었어.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전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너무 여기 안 꽂히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 그럼 이 부분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나하고 독해를 배우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영어를 들었어. 이해가 안 가. 국어 해석본을 봐. 역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영어 독해에서 가장 큰 철칙, 이게 영어 리스닝도 마찬가지인데 리스닝 있잖아요. 영어 듣기에서 내가 그 텍스트를 갖다가 눈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텍스트는 들었을 때 절대 안 들리거든. 마찬가지로 그 텍스트를 갖다가 국어를 봤을 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은 영어로 봐도 당연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야,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난 예전에 국어도 별로 안 했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나는 그래도 꼭 상위권 대학교 꼭 가고 싶은데. 걱정하실 건 없고 이건 나중에 문제풀이나 뭐나 할 때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이 필요한 곁다리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배경 지식 얘기를. 뭐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많이 하고 내가 보충 프린트 드릴 거니까 그걸로 여러분이 같이 상세히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게 가장 다른 시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토플도 별로 안 나오고 탭스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 편입은요, 철학이나 문학이나 아카데미한 독해 지문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1월달 이것까지 얘기하면 우리 쉬었다 할게요. 1월달 이제 저거 뭐 하냐면 이거 여러분 프린트 받았겠지만 구문을 배웁니다. 그러면 너무 구문만 배우냐? 아니야. 1월달 상반기부터 우리가 조금씩은 약간의 그 스킬이든 뭐든 간에 그건 좀 배우긴 배워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쉬운 거긴 하지만 같이 섞어서 배워요. 됐죠? 그 다음에 3, 4월 달에 뭐 배우냐? 이제 우리 본 교재를 가지고 요거 1.0을 배웁니다. 3, 4월 달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교재가 요 1.0의 앞부분 약간 발췌해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1월 달에 하는 분은 보통은 요 1.0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문 교재인데 이게 합격생들이나 잘하는 친구들은 평균적으로 몇 회독을 하냐면 3회독을 해요. 근데 나하고는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때 여러 개 말씀드리겠지만 최소한 여러분 5회독 이상을 해야 돼요. 5회독 이상을 해야 나중에 이게 실전에 쓰든 뭐든 하지 안 그러면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1월 달에 이거 배우고요. 3, 4월 달에 이거 배운 거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다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때도 당연히 뭐 합니까? 문제풀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월 달하고 6월 달에 뭐 하냐? 독한 독해 2.0을 합니다. 2.0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뭘 배우는 거냐? 강약, 중간약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원 센턴스, 하나의 문장을 갖다 명확하게 읽는 거라면 여기서부터는 보다 이제 리딩 스킬에 가까워지는 거죠. 유형별 문풀 하고요. 그 다음에 (3.0) 파이널 문풀 해갖고 저 기출 이렇게가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이 요 상반기 때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갖다가 다 같이 공부하는 거고 나중에 5월달부터는 본격적인 문풀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 1, 2, 3, 4 때도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문풀을 갖다가 일정 부분 하긴 할 겁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 전반적인 컬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시고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